자, 울산 중구 참길학원의 진민쌤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해볼 거야. 항등식. 이게 그런 거야.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의 뜻이에요. 다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하는 등식, 얘가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해야 돼라는 등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등식인데 항상 성립해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뭘 넣어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주는데 그냥 이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면 얘가 어떨 때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이게 없단 말이지. 주어가 빠져있다고. 주어가 맞나? 쌤이 국어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얘가 뭐에 대한 항등식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요걸 잠깐 볼 필요는 있다고. A의 X는 B 이렇게 있다면, 자, 얘 풀어봐 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X는 A분의 B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다일 때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0이 아니다일 때면 X는 A분의 B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이런 방정식은.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또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때는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0은 B가 돼서 얘는 성립 안 해요. 그지? 그러니까 성립 안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요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때 얘는 우리는 유식하게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A가 0일 때 B도 0이라면 얘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A가 0이면 0인 거잖아. 그지? 0은 0이 돼서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가 되고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허수라도 마찬가지. 이미 허수를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허수라도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돼요. 그럴 때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일단은 방정식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갈라서 풀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과연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말도 준다 이거야. 주어진 식이 X의 항등식일 때 라고 하는 말은 X의 항등식이다 라고 주는 말은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대.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때 이 모든 실수라는 말을 유식하게 임의의 실수라고 주기도 해요. 됐어요?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이 임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에서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도 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아주 쉽게 풀어서 쓴 말이 뭐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등식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나와 있으면 항등식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나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자, 그러면 얘가 x의 항등식이다 말고 다른 말도 있나요? 다른 말도 있겠죠. k의 항등식이다 또는 t의 항등식이다, y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문자 하나에만 국한하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x랑 y에 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a의 x 더하기 b가 0인데 얘가 x의 항등식이라면 체계로 보통 x에 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뭐 이렇게 많이 줍니다. 어쨌거나 얘가 x의 항등식이라면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돼? 내가 x에 1노도 0되고 2노도 0되고 3노도 0되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야. 정의가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해야 하므로. 그래서 x에 0노도 0되려면 b가 0인 거죠. 그 b가 0이니까 1노소도 0되려면 a도 0인 거야. 그지? 그렇단 얘기는 a가 0,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식이 있어요. a의 x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가 0인데 얘가 이번에는 x의 항등식이래. 그렇더라도 얘는 뭐가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0이면 항등식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임을 보여라 또는 얘가 항등식일 때 어떻게 찾아가라 하면 뭘 하란 얘기야? 여기에서처럼 얘가 x의 항등식이면 뭐의 x 더하기 b, 뭐의 x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x에 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또는 x의 항등식입니다 하면 뭐 해라? 문자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가 0입니다 하시면 된다는 거지. 다시 개수가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근데 얘를 이런 식이 있잖아. 어떤 좌변하고 우변에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따로 정리했을 때 완벽하게 식이 일치하게 된다면,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면 어떤 수를 넣던 관계없이 항상 같아지겠죠. 그렇겠지 이제. 그러니까 x 더하기 x는 2x야 이렇게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1노도 같고 2노도 같고 100노도 같고 1000노도 같고 마이너스 500만을 집어넣어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일치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좌변으로 모조리 넘겨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항등식의 풀이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항등식이 된다라는 건데, 세 번째 할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요 쌤, 항등식이라는 게 x가 또는 x의 y가
또는 z가 또는 뭐 다른 문자가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쌤 저는 숫자를 넣어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수치 대입법이라고 그래요. 적당한 숫자를 넣어본다. 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 뭔데? 항상 성립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은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말은 중요하지 않은데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즉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똑같을 때라고 해서 풀어버리는 거를 우리는 계수비교, 그리고 어떤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푸는 방법을 수치대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하면 x에 관해서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 항등식이란 말을 어떻게 준다고? 요런 식의 말로 준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뭐가 된다? 계수들이 다 0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또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뭘 하셔야 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등식에 관한 문자가 두 개일 때 x와 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또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라고 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x, y 따로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자를 묶어내서 인수분해해서 따로따로 묶어 놓으시고 계수들이 다 0이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눈치챘다면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뭘 하세요? 뭘 하세요? 문자로 정리를 하시고 계수가 다 0입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식이 복잡하거나 짜증날 때는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걔를 계수 비교. 근데 식이 짜증나, 나 정리하기도 귀찮아 할 때는 적당한 숫자들을 넣어보는 거야. 그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찾아나가는 과정을 수치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거야. 예제들은 몇 개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뒤에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검산식 있잖아요. 앞에 우리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겁니다. 요거 하나는 포인트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되죠. 다항식 fx를 g의 x로 나눌 때 몫이라는 게 있겠죠. 몫이 q의 x이고 나머지가 r의 x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문장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검산하는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검산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쌤들이 엄청나게 강조해서 검산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fx를 뭘로? g의 x로 나누면 나누는 식이 있고요. 나누어진 몫에다가 나누는 식을 곱한 다음에 뭐 하시면 나머지를 더하시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자, 다시 잘 기억하세요. 이 식은 얘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 식이래. 이 문장을 이 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산식이 이러한 검산식이 나왔다면 얘가 뭐야? 항등식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아니 검산식은 항상 제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나눗셈을 똑바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얘가 항등식입니다. 뭘로 주어져 있을 때? 문장으로 주어져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요거 뒤에 쌤이 다음 강의에 나머지 정리할 때 많이 쓸 거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 정리는 되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문제 자체가 이제 조금 꼬여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어차피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나머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검산식 써놓고 나머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 관한 얘기들을 잠깐만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3이 x 빼기 1에 뭐라고? x 제곱에 더하기 b의 x 빼기 c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a, b, c에 이때 a 더하기 b 빼기 c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겠어요? 자, 적당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푼다. 괜찮겠죠? 쌤 같으면 0, 0, 0, 0, 0 넣고 그러면 C는 3이야 이렇게 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개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의 3제곱에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c의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b의 x에 플러스 c가 돼서 너를 전개한 게 얘인데 다시 좌변 우변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전개해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x 3제곱 플러스 b 빼기 1의 x의 제곱에 더하기 빼기 c 빼기 b의 x의 더하기 c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얘가 우변인데요. 얘랑 좌변하고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좌변이 똑같으려면 x 3제곱에 쟤는 좌변은 x 제곱이 없어요. 그죠? a 마이너스 a의 x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좌변에는 x 제곱이 없으니까 너가 0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b 빼기 1이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3이에요. 상수함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같아져야 돼요. 빼기 c 빼기 b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b 더하기 c입니다. 근데 b가 얼마? 1이었으니 얘가 0 되려면 a는 얼마?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 하면 얼마야? 4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2가 답이 되나? 이런 식으로 답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전개해서 풀어보시는 이런 방법이 좌변, 우변 비교하는 방법.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계수 비교라고 한다. 자, 또 다른 문제로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네요. A에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B에 2의 x 빼기 y는 2x 더하기 5의 y 이렇게 생겼는데 가 성립할 때라 했습니다. 얘가 모든 실수 x, y가 x, y에서 성립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얘는 이제 그런 얘기지. x와 y 두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럼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했죠? x에 관한 항등식 하면 x로 정리하세요. y에 관한 항등식 하면 y로 정리하세요. x, y에서 성립하는 하니까 x, y 두 문자에 대한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뭐 해라? x랑 y에 관해서 정리해라 이 말이야. 자,
a의 x 더하기 a의 y 빼기 2b의 x 더하기 b의 y. 좌변 정리가 이렇게 되고 는 x끼리 묶어서 a 빼기 2b의 x에 더하기 a 더하기 b의 y 이렇게 y끼리 묶어주시고, 자 그러한 식이 이제 우변에 있는 2의 x 더하기 5의 y와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 뒤에 있는 자샤가 5가 돼요. x 계수끼리 같고 y 계수끼리 같고. 왜?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완벽히 일치해야 하므로. 즉 a의 마이너스 2의 b가 얼마다? 2다. 그리고 a 더하기 b가 5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빼시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그죠? 빼시니까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얼마? 1입니다. b에 1 넣으니까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3이 된다. 이러한 답이 만들어지겠네. 됐어요? 자, 얘가 뭐야? 계수 비교. 됐나요? 계수 비교. 자, 전개에서 좌변하고 우변이 완벽히 일치한다. 얘가 계수 비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까 수치 대입이 뭐라 했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풀어본다. 이거예요. 자,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이 a의 x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b의 x에 x 빼기 1에 더하기 c의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얘가 x의 항등식일 때라고 나와 있을 때 뭘 구해야 했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볼까? 라고 한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푸시겠어요? 글씨가 이렇게 쭉 올라가네, 그치? 쌤은 우상향 곡선을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수학 점수도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니까 꼴랑 2차식이니까 나는 열심히 다 정리해서 풀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좀 많이 귀찮겠죠. 그래서 쌤이 뭘 해보겠다? 숫자를 넣어보겠다. 근데 숫자를 넣을 때도 생각을 해봐. 한 100중 집어넣었어. 그럼 숫자가 많이 클 거 아니야, 그치? 너무 귀찮은 거라. 그래서 숫자를 넣을 때도 조금은 생각하고 넣으셔야 된다는 거야. 뭘 넣어볼까요? 우선은요, 요 뒤에 곱해진 것들을 보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1이야. 그러니까 나는 문자를 남기고 뒤에 걸 없애버릴 수 있는 거를 넣을 거야. 그거는 나머지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에 걸 없애버릴 수 있는 적당한 숫자 뭐가 있을까요? 1 넣으면 b랑 c가 사라지겠죠. 어머나 세상에, 그지? 자, x 이퀄 1 넣으면 돼. 왜?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1 넣으면요 2 빼기 3 더하기 3 해서 2가 되겠죠. 1 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2a가 되고요. 너형 너형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수치 대입법은 식이 패턴이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a를 구했으니 a는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너 0 되는 거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x에다가 0 넣으면 3이 되는데요. 0 넣으면 0 곱하면 얘가 0이 될 거고, 여기도 0 넣어서 곱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0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그래 놓고 보니까 어라? 이 a를 0 만드는 게 또 있네. 마이너스 1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2 플러스 3 플러스 3 그냥 8 그지? 저 정도 계산은 다 하니까 8는 자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의 b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또 0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b는 얼마? 4야. 쪼로록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답이 돼요. 요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수치 대입, 그지? 항등식이라는 걸 알면 적당한 수를 넣어서 풀어보는데 그 적당한 수를 어떻게 넣는다고? 나한테 필요 없는 문자 또는 내가 별 관심이 없는 문자 또는 이미 구한 문자가 0이 되도록 뒤에 x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치? y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y 값에 넣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겠죠.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게 항등식의 수치 대입이라는 건데요. 요 수치 대입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한 문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치 대입에 관해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답니다. 다항식 f의 x. 다항식이란 말이 뭔지는 알죠? 다항식이 뭔지 모르면 좀 불가한데 마이너스 a의 x 제곱 플러스 b. 다항식이 뭔지 모르겠으면 학교 가서 학교쌤한테나 학원 다니는 친구들 학원쌤한테 물어보세요. 다항식은요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그래요. x, y가 섞여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f의 1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은 얘가 뭐야? 항등식이래요. x의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자 f1을 구하래. 잘 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하고 b를 먼저 구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섞여 있어서 전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나눗셈 배웠다고 이거 양변에 나누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나는 이런 거야. A랑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는 필요 없어요. fx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f1 구할 때만 필요한 거야. 이해되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fx를 없애버릴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를 넣어도 fx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2 5번 곱하면 얼마야? 32인가요? 32 마이너스 4의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b 인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두 식을 한꺼번에 빼버릴 거예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버릴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33에 플러스 3a 인정 이렇게 돼서 a는 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에다가 11 집어넣으시니까 b는 12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거 연립하는 거 이 정도는 다 하잖아, 그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겁니다. 자, x 5제곱에 a가 마이너스 11에 x 제곱에 b가 플러스 12고요. 얘가 x 더하기 1, x 빼기 2의 f의 x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자. 왜? a, b 다 구해놨거든. f1은 뭐겠어요? x에다가 1을 넣은 거겠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11 더하기 12가
1 집어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2는 마이너스 2의 f의 1 이렇게 되니까 f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 이 문제 잠깐 감상해 보세요. 좋은 문제니까. 자, 이러한 식으로 항등식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항등식을 뭐 한다? 항등식을 정의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식의 개수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붙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예제들을 시간이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좀 어려운 문제나 심한 문제를 아시고 싶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쌤 강의 밑에다가 쌤 그 심한 문제 푸는 거 좀 강의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쌤이 시간 내서 심한 문제 요런 유형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추가로 좀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문제. y 빼기 x는 1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 모든 실수 x, y에 대해 다음 등식 a의 x 제곱에 더하기 2a의 x에 더하기 b의 y 제곱에 마이너스 c의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할 때입니다. 자,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빼기 c의 값은 a 빼기 b 빼기 c의 값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y 빼기 x가 1이래요. y 빼기 x가 1이래. 그러니까 이 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줬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는 y가 x 더하기 1이구나, 얘가 성립한대. 그 말이구나. 그래서 얘를 y 자리에 넣을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x, y에 대한 항등식에서 y를 지워버렸으니까 x의 항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지. y 빼기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니까 a의 x 제곱 더하기 2a의 x에 더하기 b에 x 더하기 1의 제곱 y 자리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기 c의 x 빼기 x 더하기 1에 빼기 1은 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 정도는 다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얘 정도는 예정이래. 얘 정도는 다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 암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빨리 해볼게요. ax제곱 bx제곱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2ax 2b의 x 빼기 cx 빼기 x 이렇게 있어요. 다시 2ax 2bx 빼기 cx 빼기 x니까 2a 더하기 2b 빼기 c 빼기 1의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쌤이 더하기 빼기 안 틀렸다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 나와서 b에 빼기 1 빼기니까 b 빼기 더하기 b 빼기 2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x에 관한 항등식이 됐고요. x에 대해서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럴 때 이제 뭐 하면 된다? a 더하기 b가 0입니다. 이 a 더하기 2b 빼기 c도 0입니다. 그럼 b 빼기 2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2입니다. B가 2니까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니까 C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쌤이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안 틀렸다면 이렇게 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라고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넣고 쭉 풀어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할 거라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거 문제 하나만 딱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다시 좀 더 어려운 내용과 좀 더 깊은 문제들을, 깊이 있는 문제들을 풀고 싶다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문제들을 따로 풀이를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x 3제곱에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8을 줘.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b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4가 된대요. 나머지가 3의 x 플러스 4일 때 뭘 구하려 했냐면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를 문제가 있답니다. 자, 나머지가 3x 더하기 4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까 쌤이 앞에서 썼던 그 검산하는 식 있잖아. 그걸 써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써요? 그대로 읽어가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x 3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8은 x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b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3의 x 더하기 4가 돼요. 이거예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fx를 g의 x로 나누면 몫이 있고 계산을 했더니 나머지가 나와요. 이거 나눗셈 하는 거 쌤 학원 강의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검산식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f의 x가 g의 x에 곱하기 q의 x에 더하기 r의 x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검산식이죠. 그 식을 그대로 쓴 거야. 자, 그래 놓고 보면, 자, 여기서 나는 a 더하기 b를 구하고 싶은데, 자, 얘가 지금 2차고 얘는 1차잖아. 그럼 얘가 원래 3차가 돼야 되고 3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에 곱해진 식이 x 더하기 c의 모양이겠지. 되겠죠? x 더하기 c의 모양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전개된 상태가 좌변하고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개를 해보자 이거죠. x 3제곱에 더하기 c의 x 제곱에 더하기 4의 x 제곱에 더하기 c 곱하기 4의 x에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어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즉 x 3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8이
요걸 그대로 정리하면 x 3제곱에 얘랑 얘 더한 거니까 더하기 c 더하기 4의 x의 제곱에 됐어? 그러면 4c 더하기 b의 x의 더하기 3 그죠? 4의 c 더하기 b의 x의 뒤에 것까지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3 b의 x에서 x는 묶어낼 거고요. 됐어요? b의 x에서 x는 묶어낼 거고 더하기 3의 x 그리고 bc 더하기 4 이런 식의 뭐가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뭐 하자?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조금 귀찮긴 하네. 자, 얘가 0 돼야 돼요. 여기 x제곱이 없으니까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a가 얼마? c에 마이너스 4를 넣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이 너가 돼야 됩니다. 근데 c가 마이너스 4인 걸 앞에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의 b에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제 얘를 풀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에 보일까요? 아, 저 앞으로 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4니까 4의 b는 12가 되고 b는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b는 3. 요 밑에 식에서. 그리고 요 위에 식에서 b가 3인 걸 알았으므로 됐어요? b에 3을 넣으면 6 빼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세요니까 마이너스 7이 답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얘가 안 나와 있지만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쌤이 3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개에서 3차항이 1 나와야 되니까 얘는 전개에서 3차 나오려면 1차여야 하고 x 더하기 c의 모양일 거야 라고 두고 푼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저 c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게 아니라 저러한 문자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요런 정도로 항등식의 기본 문제는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뒤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복잡한 문제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쌤이 여기에다가 지금 다 올리려니까 시간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잡는 정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복잡한 문제들은 스스로 고민해서 한번 노력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하는 거는 쌤한테 따로 댓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울산연구 창기학원의 진민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